네. BTS의 광화문 공연이 드디어 이번 주말로 다가왔습니다. 관련 기사들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기사 한번 같이 보시죠. BTS 광화문 공연 바가지 요금 포상금 최대 2억 원. 신고해야 되겠다. 포상금이 2억 원이면 이거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어떤 의지가 느껴지는 액수예요. 맞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느껴지죠. 사실 공연 앞두고 아마 주변에서 외국인들 관광객이 좀 많아진 것 같은데 느낌 받으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공연 앞두고 광화문 주변에 숙박 요금이 외국인 관광객보다 더 먼저 올랐습니다. 바가지 요금 논란이 커졌는데요. 일부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평소보다 객실 가격이 최대 5배까지나 올랐다라고 합니다. 이 서울시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요. 광화문 인근 숙박업소 83곳을 점검해 봤더니 무려 18곳이 법 위반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BTS 컴백 공연을 보기 위해서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서 피해나 불편을 겪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공연 당일인 21일까지요.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아울러서 시민 제보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고한 제보자한테는 무려 2억 원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느껴지시죠? 야, 진짜 당장이라도 광화문 여보 달려가서 전화해. 네, 좀 알아봐야겠어요. 아니, 그러면 구체적으로 바가지 요금 어떤 걸 신고할 수 있는 거예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숙박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그렇지. 두 번째, 게시한 요금보다 더 비싸게 받는 경우. 세 번째,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 숙박 영업을 하는 경우. 있구나. 네 번째,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행위는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약에요, 이와 같은 숙박업소를 발견하신다라고 하면요, 서울시 응답소 온라인 창구를 통해서 사진과 증거를 함께 제출하시면 최대 2억 원의 주인공이 여기서 나오실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지금 여기 서서 방송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같이 지금 광화문으로 광화문 나가서 가야 되네. 눈에 불을 켜고 바가지 요금을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2억인데. 네, 맞아요. 이 2억 원은 그런데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보자면 상징적인 상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포상금을 내건 이유는 뭐냐? 시민 감시단의 눈을 무서워하라. 라는 정부의 메시지인 거죠.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는 BTS 공연 같은 경우에 바가지 요금은요, 우리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전체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줍니다. 이번 기회에 한탕주의 상술이 사라지고요, 정직한 가격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자, 정말 여러모로 이런 바가지 요금 얘기도 나오고 엄청나게 뉴스들이 쏟아질 만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공연이 실제로 끼치는 경제 효과도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제 BTS 노믹스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노믹스 하면 뭐죠? 트럼프가 이제 나타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제 막대한 경제 효과를 트럼프노믹스라고 하는데 지금 BTS와 이제 이코노믹스 경제의 학의 합성어입니다. BTS가 이제 군복무를 마치고 이제 컴백하는 공연인 만큼 그 파급 효과가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인데요. 공연의 하루 앞서서 20일에 발매 예정인 앨범이 있습니다. 5집 앨범 제목이 아리랑이에요. 이 아리랑의 선 주문량이 지난 1월 말 기준 400만 장을 넘어섰습니다. 이야. 406만 장인데요. 앨범 판매만으로도 1,000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이미 달성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올해 예정된 월드 투어가 전 세계 34개 세계 국가 도시에 79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공연 보시는 분들만 약 500만 명. 따라서 이 공연 이제 관련 매출만도 최대 2조 원으로 추산이 되니까 7명의 걸어 다니는 대기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1년에 2조 원이라니. 뭐 우리 타니 오빠들 돈 많이 버시는 거 기분 좋은 소식이긴 한데요.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그들이 사는 세상 이야기 같고 나랑 무슨 관련이 있나. 괜히 위화감 조성하려고 소장님이 이런 말씀 하시나. 괜히 이제 서운하게 돼요.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사실 BTS 노믹스라는 게 당연히 이제 앨범이나 공연과 같은 이제 판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 입장에서는 아미 입장에서는 야 공연했던 광화문도 한번 와보고 싶고 그러면 광화문 오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됩니다. 그렇죠. 비행기를 타고 오고 숙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찾아서 먹고 여러 가지 쓰는 소비가 있거든요. 이런 소비까지 이제 파급 효과를 합쳐보게 되면 K-팝은 물론 K-뷰티, K-푸드 그리고 K-관광 같은 소비가 확대되면서 우리 국가 코리아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더 부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직간접적인 효과를 합치게 되면 아마 업계에서는 BTS의 이번 이제 BTS 노믹스 규모가 8조에서 많게는 12조 원. 12조. 그렇습니다. 걸어다니는 이제 삼성전자급이 된 겁니다. 와, 진짜 그룹 어마어마하다 하나가. 싶은데요. 네. 그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도 어디서 공연을 열면 그 주변 경제가 막 부흥할 맞아. 정도다 해서 맞아. 스위프트 노믹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에 버금가는 BTS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자, 그런데 이런 기회를 틈타서 또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이고. 설마. 아, 예, 그렇습니다. BTS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사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첫 번째 사기는 바로 암표 거래입니다. 아, 이거 안 돼. 주요 SNS에서는 지금 BTS 광화문 공연에 암표 판매한다라는 글이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티켓 한 장당 적게는 평균 10에서 30만 원. 최대 많게는 놀라지 마십시오. 150만 원까지 부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니 이게 150만 원이면은 이게 암표가 월급이잖아. 항상 문제예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 잡아낼 수도 없고 문제 아닙니까 이거 진짜? 어떡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150만 원에 우리 시청자분들 놀라셨는데 놀라기는 좀 이릅니다. 이 해당 공연이 사실은 무료로 진행되는 콘서트입니다. 티켓이 무료예요. 그러니까 이 무료예요? 무료인데 일반 관객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예매표부터 앨범을 사전 구매한 팬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이 무료로 티켓이 배포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 공연의 예매 정책상 암표를 이런 표를 구매하더라도 사실은 실제 관람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입장할 때 지정 신분증과 본인 확인을 다 일일이 하거든요. 그렇지. 자, 그러니까 입장 이후에 무작위 본인 확인이 실시돼서 만약에 적발된다. 그러면 즉시 퇴장 조치가 이루어지고요. 자, 그렇게 되면 그냥 현장에 갔다가 못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다고 해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암표를 사시면 안 된다. 그리고 물론 판매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 듣고 나니까 더 화가 나네요. 공짜로 받은 표를 막 150만 원까지 불러서 판다는 게 너무 괘씸하게 느껴지는데 이런 암표상들이 활개치지 않도록 정말 철저하게 잘 조사해야겠어요. 네, 그래서 정부는 경찰과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공연 주최 측인 빅히트 뮤직까지 가세를 해서 지금 암표 거래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연 당일 현장에 경찰 인력을 최대로 투입을 해서 공연장 일대를 순찰을 하고 암표 거래를 단속할 계획인데요. 현장에서 암표 거래가 만약에 적발된다 그러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6만 원 정도의 통고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또 경찰은 사이버 수사대를 중심으로 해서 매크로 프로그램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재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수사 중인데 여러분도 어디선가 이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원래 마우스나 키보드를 이렇게 여러 번 순서대로 실행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동작을 한 번의 클릭으로 자동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매크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매크로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원래 개발이 됐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티켓 예매 등 편법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최근에 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K-팝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티켓 3만여 매를 예매해서 무려 71억 원을 번 암표상들 16명이 붙잡히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대량 구매를 한 뒤 대파는 행위는 공연법 위반입니다. 이것은 1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 분명이야. 잠깐 들었는데 암표 팔다가 현장에서 적발되면은 16만 원 벌금 낸다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암표 팔다가 적발되면 조금 더 처벌을 세게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경각심이 좀 줘야 돼. 약하다는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문체부는 암표 근절을 위해서 공연법을 개정을 지금 추진했습니다. 개정된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티켓 부정 거래를 금지하는 걸로 돼 있고요. 또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익을 전부 몰수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BTS 공연 이번 주 주말로 예정되어 있는데 BTS 공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약 6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걸쳐서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라고 합니다. 네. 이번 공연에 해당 안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 암표를 안 사면 됩니다. 그렇죠. 암표 문제도 있고 지금 바가지 요금 문제도 있고 혹시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을까요? 네. 정말 이 사기꾼들의 상상력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요. 그래, 상상력이요? 진짜. 소방 당국을 사칭한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 소방 당국이요? 이게 무슨 범죄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 뭐죠? 뭔가 정부에서 뭔가 단속도 많이 하고 한다라고 하니까 이 그 광화문 일대 숙박업소에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어머. 내가 소방 공무원인데 야 화재 점검을 BTS 공연 때문에 강화가 됐어. 그래서 내가 화재 점검을 해봤더니 야 이 소화 장치가 미비하네라고 얘기하면서 과태료 등 법적 불이익을 언급을 합니다. 어머, 어머. 과태료가 얼마가 나가는데 네. 그게 아니라 약간 요 장비를 사면 과태료 없어. 그러니까 이걸 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숙박업소 주인 입장에서는 과태료를 맞는 대신에 거기서 말한 장비를 사면 훨씬 더 이렇게 싸게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사기입니다. 야. 이 소방청은 어떠한 소방기관도 일반 민간업체나 자영업자에게 물품 구매를 지시하거나 대리 구매를 요청하는 일은 절대 없다. 만약에 특별점검, 법적 의무 이걸 강조하면서 현장에서 즉시 결제를 유도하거나 특정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 100% 사기다. 아울러서 이런 연락 받으면 즉시 경찰이나 소방당국에 신고해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야, 네. 진짜 뭐 진짜 대단하다. 별이 다 있네요, 진짜. 네, 아무튼 이번 주말에 광화문에 26만여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BTS 공연 보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찾아온 외국인들이 공연도 잘 보고 또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